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백설공주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머리카락은 밤 하늘보다 검고 피부는 눈처럼 새하얗고 입술은 장미꽃보다 붉었지요. 백설공주의 새엄마인 왕비는 백설공주를 미워했어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거든요. 왕비는 매일매일 마술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건 바로 왕비님이십니다. 그럼 그렇지. 마술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자랄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졌어요. 왕비는 백설공주가 자신보다 더 아름다워질까봐 항상 두려웠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에게 다 떨어진 헌 옷을 입히고 하녀가 하는 굳은 일을 시키며 괴롭혔어요. 백설공주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밝은 표정이었어요. 언젠가 내 앞에 멋진 왕자님이 나타날 거야. 백설공주는 하루하루 행복한 상상을 하며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마술거울에게 또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자 마술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뭐야? 내가 아니라 백설공주라고? 마술거울의 대답에 왕비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만 없어지면 돼. 왕비는 성으로 사냥꾼을 불렀어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라. 하지만 어떻게 공주님을? 사냥꾼이 머뭇거리자 왕비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다음날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차마 백설공주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왕비님은 제게 공주님을 죽이라고 했지만 전 도저히 공주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왕비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세요. 백설공주는 겁에 질려 숲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숲속은 어둡고 무시무시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더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팔다리가 긁혔지만 백설공주는 계속해서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왕비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해. 얼마나 달렸는지 백설공주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백설공주 주위로 숲속 동물들이 모여들었어요. 얘들아, 여기 예쁜 아가씨가 쓰러져 있어. 우리가 도와주자. 백설공주가 깨어나자 동물들은 백설공주를 일곱 난쟁이의 집으로 이끌었어요. 백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온통 먼지투성이잖아. 설거지거리도 잔뜩 쌓여있고. 백설공주는 바닥을 쓸고 깨끗이 설거지도 했어요. 동물들도 백설공주를 도왔어요. 지저분했던 집이 새 집처럼 깨끗해졌지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광산에서 일을 마친 일곱 난장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어. 누가 왔나 봐. 빨리 가보자. 일곱 난장이는 깨끗해진 집을 보고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고온히 잠든 백설공주를 보았지요. 누구지? 우와, 정말 예쁘다. 일곱 난장이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백설공주가 잠에서 깼어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저는 백설공주예요. 공주님이라고요? 일곱 난장이는 백설공주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백설공주는 난장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안일을 다 할게요. 백설공주가 난장이들에게 부탁했어요. 좋아요, 공주님. 우리 같이 살아요. 일곱 난장이는
백설공주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백설공주는 일곱난장이와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난장이들이 일을 하러 간 동안에는 집안일을 했고, 난장이들이 돌아오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밤이 되면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을 왕비가 알게 된 거예요. 왕비는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사과장수로 변장했어요. 이 독이 든 사과를 한 입만 먹어도 넌 영원히 잠들게 될 거야. 왕비는 사과 바구니를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공주님, 낯선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일곱난장이가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말했어요. 네, 그럴게요. 모두 잘 다녀오세요. 일곱난장이는 공주의 인사를 받으며 일하러 갔어요. 난장이들이 떠나자 사과장수로 변장한 왕비가 찾아왔어요. 아가씨, 이리 와서 달콤한 사과 좀 먹어봐요. 낯선 사람은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할머니잖아.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백설공주는 왕비가 내민 사과를 덥석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숲속 동물들이 일곱난장이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일곱난쟁이는 집으로 돌아와 도망치는 왕비를 발견했어요. 당장 거기서! 일곱난장이는 산 꼭대기까지 왕비를 쫓아갔어요. 그때 갑자기 번쩍 번개가 쳤어요. 왕비는 그 번개를 맞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일곱난쟁이는 백설공주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를 유리와 황금으로 만든 관에 눕히고 밤낮으로 지켰어요. 어느 날 그곳을 지나던 왕자가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누굴까? 잠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왕자는 자기도 모르게 잠든 공주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공주가 스르르 눈을 뜨고 깨어났어요. 와, 공주님이 깨어나셨다! 일곱난장이는 기뻐서 춤을 추었어요. 그 뒤 왕자와 백설공주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데렐라. 옛날 옛적 먼 나라에 한 소녀가 살았어요. 소녀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 둘이 지냈지요. 아빠는 소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있어 따뜻하게 보살펴주면 좋을 텐데. 아빠는 소녀를 위해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두 언니도 함께였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소녀를 다락방으로 내쫓고 온갖 집안일을 시켰어요. 두 언니는 부엌 일을 하느라 더러워진 소녀를 놀려댔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신데렐라야.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뜻이었지요. 그 뒤부터 사람들은 소녀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힘든 신데렐라를 위로해주는 것은 동물들이었어요. 신데렐라는 모든 동물들에게 친절했어요. 심지어 새엄마가 데려온 고양이 루시퍼에게도 친절했지요. 루시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하지만 루시퍼는 신데렐라를 골탕 먹이려고만 했어요. 어느 날 루시퍼는 언니의 쟁반에 쥐를 올려놓았어요. 으아, 쥐다! 신데렐라, 빨리 이것 좀 치워! 빨리! 이 모습을 본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화를 냈어요. 넌 대체 뭘 하는 거니? 빨리 와서 치우지 못해? 루시퍼 때문에 신데렐라는 새 엄마에게 야단맞기 일쑤였어요. 그러는 동안 궁궐에서는 왕자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어요. 왕자의 결혼이 너무 늦어졌어. 왕이 신하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일수록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폐하. 아니요, 당장 무도회를 열어 신부감을 찾도록 하시오. 다음날 무도회를 알리는 초대장이 집집마다 전해졌어요.
아주 좋은 기회로구나, 얘들아. 어서 예쁘게 꾸미렴. 왕자님 눈에 너희만 보이도록 말이야. 그 얘기를 듣고 신데렐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도 되나요? 물론이지. 오늘 할 일을 다 끝낸다면 말이다. 빨리 일을 끝내야지 드레스를 손볼 텐데. 신데렐라는 오래된 드레스를 고쳐 입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새엄마는 신데렐라에게 끊임없이 일을 시켰어요. 무도회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일을 끝낼 수 있었지요. 어떡하지? 시간이 없어. 그런데 생쥐들이 예쁘게 고친 드레스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신데렐라는 드레스를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그걸 본 언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아니, 그건 내 리본이잖아. 감히 내 것을 훔쳐? 이건 내 허리끈이네. 이리 내놔. 신데렐라의 드레스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무도회에 갈 수 없게 됐어. 신데렐라는 정원으로 달려가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비로운 빛이 반짝이더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요정 할머니는 춤을 추듯 지팡이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곧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지팡이로 호박을 툭 건드리자 화려한 마차가 되었어요. 생쥐들을 톡 건드리자 마차를 끄는 말이 되었고요. 말과 개를 톡 건드리자 마부와 시종이 되었어요. 자, 이제 네 차례란다. 요정 할머니의 지팡이가 신데렐라의 몸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자 신데렐라의 누더기 옷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로 바뀌었어요. 발에는 반짝이는 유리구두가 신겨졌지요. 오, 정말 아름답구나. 요정 할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밤 12시가 지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바뀐단다. 그러니 그 전에 돌아와야 해. 알았지? 네, 명심할게요. 무도회장에는 화려하게 꾸민 아가씨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때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으로 들어섰어요. 그 모습을 본 왕자는 이끌리듯 신데렐라에게 다가갔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춤을 추시겠어요? 왕자와 신데렐라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어느새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런, 저 이제 돌아가야 해요. 잠깐만요. 난 당신의 이름도 몰라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궁궐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어요. 그 바람에 유리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지요. 신데렐라가 궁궐을 빠져나오기 무섭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화려한 마차도 아름다운 드레스도 사라졌지요. 동물들은 슬픈 눈으로 신데렐라를 바라봤어요. 괜찮아. 어서 집으로 가자. 신데렐라는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때 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구두! 신데렐라, 구두 좀 봐! 신데렐라의 한쪽 발에 여전히 유리구두가 있었던 거예요.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다음날 궁궐의 신하들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신데렐라가 미소를 지으며 무도회장에 흐르던 음악을 흥얼거렸어요. 그러자 새엄마는 신데렐라를 다락방에 가두었어요. 아무래도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신데렐라를 도와줘야 해. 두 언니가 유리구두를 신으려고 야단을 떠는 틈을 타 생쥐들은 열쇠를 몰래 빼내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신데렐라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지요. 제가 신어봐도 될까요?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으려고 하자 화가 난 새엄마가 신하를 밀쳤어요. 그 바람에 유리구두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괜찮아요. 저에게 다른 한쪽이 있어요. 신데렐라는 품에서 유리구두를 꺼내 신었어요. 오, 이럴 수가. 드디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군요. 신데렐라는 신하와 함께 궁궐로 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왕도 기쁜 얼굴로 신데렐라를 맞아주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왕자와 신데렐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온 세상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 뒤로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왕국에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과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공주에게 오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잔치를 열었어요. 마음씨 착한 새 요정도 잔치에 초대받았지요. 요정 플로라는 오로라에게 아름다움을, 포나는 예쁜 목소리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때 초대받지 못한 마녀가 나타났어요. 화가 난 마녀는 오로라 공주에게 저주를 걸었어요. 오로라 공주는 16번째 생일날 몰래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 죽을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아직 선물을 주지 못한 요정 메리웨더가 말했어요. 공주님은 죽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지실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만이 공주님을 깨울 수 있지요. 착한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를 마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가 16살이 될 때까지만 마법도 쓰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기로 했지요. 오로라 공주는 요정들의 보살핌으로 아름답고 바르게 자라났어요. 새와 토끼, 다람쥐 같은 동물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노래 불러줄게. 오로라 공주가 예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새들은 지저귀고 토끼와 다람쥐는 즐거워했어요. 어느덧 오로라 공주가 16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오로라 공주는 숲을 거닐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숲을 지나던 필립 왕자가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노래하는 걸까?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 필립 왕자는 홀린 듯 노랫소리를 따라 걷다가 오로라 공주와 마주쳤어요. 당신이었군요. 노랫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필립 왕자와 오로라 공주는 금세 사랑에 빠졌어요. 둘은 함께 춤을 추며 사랑을 속삭였지요.
숲속 집에서는 요정들이 오로라 공주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포나는 멋진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 번도 케이크를 만든 적이 없어서 요리책을 보고 겨우겨우 만들었지요. 하지만 너무 높게 쌓아서 무너져 버렸어요. 폴로라는 예쁜 드레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메리웨더에게 천을 뒤집어 씌우고는 이리저리 자르고 바느질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옷을 만든 적이 없어서 드레스는 엉망이 되었어요. 팔을 키울 수가 없어. 선물이 모두 엉망진창이 됐어. 오늘 하루만 마법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요정들은 꼭꼭 숨겨놓았던 마법 지팡이를 꺼냈어요. 오로라 공주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해. 요정들은 마법 지팡이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포나의 케이크가 완벽한 케이크로 변했어요. 폴로라가 만든 드레스는 아름다운 분홍색 드레스로 바뀌었지요. 하지만 메리웨더는 분홍색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또 한 번 마법 지팡이를 흔들어 파란색으로 바꾸었어요. 새 요정은 숲에서 돌아온 오로라 공주에게 생일 파티를 해준 다음 말했어요. 오로라, 사실 넌 이 나라의 공주란다. 그리고 아기였을 때 이웃나라 필립 왕자와 약혼했지. 오로라 공주는 놀란 듯 흐느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 숲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오로라 공주는 숲에서 만난 남자가 필립 왕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먼저 성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마녀가 공주를 꿰어 물레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앗! 오로라 공주는 결국 물레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오로라 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오, 이런, 마녀의 저주가 이루어졌어.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16년 전 메리웨더의 선물 덕분에 오로라 공주는 죽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지요. 진정한 사랑의 입맞춤을 해야 공주가 깨어날 수 있어. 요정들은 성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잠들게 하고 공주가 숲에서 만난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공주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바로 필립 왕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필립 왕자는 오로라 공주를 깨우기 위해 성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가시덤불이 왕자를 가로막았어요. 마녀가 필립 왕자를 막기 위해 마법을 부린 거예요. 왕자님, 이 칼과 방패를 쓰세요. 요정들이 필립 왕자에게 마법의 칼과 방패를 주었어요. 필립 왕자는 마법의 칼을 휘둘러 가시덤불을 쳐내며 조금씩 성으로 다가갔어요. 감히 내 가시덤불을 뚫고 들어오다니! 마녀는 사나운 용으로 변하더니 무섭게 불을 내뿜으며 필립 왕자를 공격했어요. 하지만 필립 왕자에게는 불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었지요. 나쁜 마녀야, 내 칼을 받아라! 필립 왕자는 온 힘을 다해 용의 가슴 깊숙이 마법의 칼을 꽂았어요. 그러자 용이 마녀로 변하더니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필립 왕자는 잠들어 있는 오로라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공주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진실한 사랑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자 오로라 공주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잘 잤다. 곧 이어 왕과 왕비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내가 깜빡 잠에 들었나 보군.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깨어나면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어요. 드디어 마법이 풀린 거예요. 오로라 공주와 필립 왕자는 결혼을 했어요. 새 요정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곁에서 잘 지켜주었답니다.